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교육 4주차 1교시는 이제 저희가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족은 어떤 의미의 집단인가? 가족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족은 아이의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건강한 가족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버지, 어머니는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부모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과 자녀 양육을 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부모는 성장한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다른 조직과 달리 가족은 이제 우리가 고유한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성장과 함께 경험하는 가족의 과업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게 되면 부모 역할을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와 달리 다시 이제 변화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모됨입니다. 예비 부모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가족이랑 가족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면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이제 자녀로 구성된 기본적인 사회적 집단으로서 국가, 그리고 지역, 그리고 민족,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같은 나라나 이제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역사나 종교나 사회적인 위치와 사회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개별 가정과 그 구성원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족은 대부분 혈연 집단으로서 이익을 위해서 모인 이익 집단이 아니고 특별한 이제 우리가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함께 물리적인 장소를 공유하고 살며 가정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가정의 문화는 자녀의 인격 형성과 그리고 사회와 가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 발달의 기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은 이제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본질적인 기능이 있으나 과거와는 달리 이제 현대의 가족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가족은 전통적으로 애정적인 기능, 우리가 성적 기능을 포함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그런 기능과 교육, 사회화의 기능, 생산, 그리고 소비의 기능, 부양의 경제적 기능, 휴식이나 오락의 문화 전승 기능, 종교적 기능 등을 이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에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기능이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나 지역사회, 직장으로도 확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은 한 단위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즉 미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며 또 거시적인 문제의 관점으로서 사회, 경제, 문화를 동시에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제 부모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됨은 이제 우리가 예비 부모라고 하고요. 예비 부모는 이제 우리가 신혼부부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신혼기에 접하게 되는 신혼기의 중요한 가업을 부부간의 친밀감을 형성해서 부부가 서로 몸과 마음이 하나됨을 이루고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비 부모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부터 결혼을 한 신혼부부까지를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결혼으로 이제 부부가 된 이들은 이제 우리가 가족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 결혼한 이제 젊은 남녀는 오랫동안 혼자 먹고 마시며 자던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가 남편은 아내, 그리고 아내는 남편, 이제 서로의 생활 습관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 체계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 신혼부부 간에는 갈등과 좌절을 일으키지만 서로 양보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면 서로의 인격 형성에, 인격 성숙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배우자와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상의 기술도 익혀야 하고 또 배우자의 친구, 배우자의 원가족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잠재된 어려움은 원가족, 여자 입장에서는 친정, 시가, 남자 입장에서는 친가, 처가의 지나친 간섭이나 낮은 결혼 만족도, 그리고 다른 가치관과의 충돌, 배우자에 대한 이제 높은 의존 혹은 상호 간의 무관심이나 대화의 단절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은 자녀의 출생과 함께 시작이 되지만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예비 부모는 임신하기 전부터 그 예비 부모됨이 시작이 됩니다. 네, 부모됨의 동기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됨의 동기는 라빈의 부모가 되는 동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숙명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이타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 도치적인 부분, 그리고 네, 저를 한번 옮겨 볼게요. 도구적인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됨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이제 만나서, 네, 그쵸. 사랑을 하고 함께 지내면서 새 생명을 품에 안게 되는 그 순간, 또는 입양하여 법적 부모가 된 그 순간, 그리고 자녀를 기르게 되는 양육자의 역할을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생모, 생부, 그리고 엄마 혼자, 미혼모 또는 아빠 혼자, 미혼부,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도 모두 부모됨의 주역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전에는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차면 결혼해야 했고 아기를 낳아서 길러야 한다고 굳게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급격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부모됨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직장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것들, 여유로운 결혼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이제 그러한 욕구가 많아져서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안정성, 그쵸? 그리고 열악한 양육 환경, 엄마가 이제 직장이 있어도 혼자 거의 양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양육 역할 부담의 불평등의 문제로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 낮아져서 부모됨을 포기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부는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신혼기에서 부모기로 전환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의 이제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를 포함한 가족 관계로서의 전환은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적응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제 그러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성숙한 인성을 갖게 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부모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갖게 되는 특별한 느낌, 혹은 임신 4-5개월 전후에 이제 아기가 발로 엄마 이제 자궁벽을 찰 때의 느낌, 그러한 경이감이죠. 젖을 빨며 엄마를 그윽히 쳐다보는 그런 눈빛에 이제 감동이 돼서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처음 말할 때의 전율,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관계가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되는 것은 자녀 세대가 이제 우리가 자신의 뒤를 이어줄 것에 대한 관심이죠. 그쵸? 관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욕구를 갖게 하고 집단 전체를 네, 행복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됨의 특성에 따라서 관찰을 해서 네, 좋은 점, 나쁜 점, 개선할 점을 생각해 두었다가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네, 적용하면 이제 우리가 장래에 가장 바람직한 이제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쵸? 네. 우리가 개인의 성숙과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아기들은 부모를 보고 느끼고 생활하면서 자신의 태어난 과정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념이나 규범이나 도덕적 가치관을 내면화하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따라서 부모됨은 이제 우리가 개인사뿐만이 아니라, 그쵸? 사회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각 개인이 부여하는 부모됨의 의미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사회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본능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로 부모가 되는 것을 성인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모가 된 사람들은 부모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도덕성과 책임감이 있고 성적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정상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 의하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한 거죠. 생물학적 존재인 부모와 자녀는 양육 과정에서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때 근원적인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됨에 대한 이제 연구한 넬슨과 그의 동료들은 양육은 고통보다도 즐거움을 더 많이 제공하며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보람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 능력은 사회 문화적으로 전승이 되고 이제 발전해온 경험 전달 능력이죠. 정보와 지식을 이제 우리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제 생명 유지에 의해 발현되고 확장되는 생물학적 적응 능력에 의해 발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보살핌의 본능이나 자연적인 모성에 의해서 서로 보살피고 어울리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이제 돌보는 종입니다. 그래서 보살핌의 본능은 양육 과정에서 어머니가 겪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생물학적 우리가 적응 기제가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자녀는 어머니의 본능적인 보살핌에 의해서 최적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하겠습니다. 부모의 과잉 보호나 방임이나 학대,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본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활성화해서 부모의 본능적 양육 능력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꼼꼼하게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 아유 성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옛말에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부모가 되면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관과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이제 성숙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운명의 첫 번째 숙명적 이제 우리가 동기 유형을 살펴보면 운명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운명에 순응해서 종교적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숙명적인 부분에서 운명에 순종하는 것들, 종교적 신념을 가지는 것들, 자녀를 통한 가계 계승에 기여하는 것들이 이제 부모가 되는 동기에서 숙명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명에 순종하는 것들은 우리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러한 활동이고요. 그러한 행동, 이제 우리가 행태를 뜻하고요. 종교적인 신념은 유교적인 사상이 강해서 아이에게 이제 우리가 헌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교육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를 다 닮기 때문에 부모를 닮은 이제 나의 이제 아이에게 똑같이 이제 가계도를 계승하는 것을 숙명적이라고 합니다. 동기 유형에서 이타주의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타주의적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위한 이타적인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타주의적이라는 말은 이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비 부모들에게 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에게 이제 우리가 무언가 해주고자 하는 관심과 애정을 쏟을 만한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도취적인 부분은 자녀를 가짐으로써 성인이 되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집니다. 결혼해서 이제 두 부부끼리 살 동안은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 그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내 자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자기 도취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구적 기능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대리, 보상, 충족이 되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자녀 둘 중에서 저를 많이 닮은 이제 둘째 아이에게 문득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쳐다보면 나를 닮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 이제 참 부모됨에 따른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지 못했던 것 혹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아이에게 대리 보상하려고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한 사고, 부모에게 이제 저희가 자녀이고 부모 엄마 아빠에게 이제 우리가 손주나 손녀를 이제 안겨드리기 위한 만족감을 주기 위한 사고, 도구적인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이제 많이 싸우지 않고 불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식적인 것에서 이제 도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동기 유형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영유아에게 이제 이타주의적인, 그쵸, 부모됨의 욕구죠.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결혼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놓으면 우울감이 오는 부모, 이제 엄마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이와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아이가 나를 닮은 모습을 보면서 우울감이 점차 줄어들고 이제 아이가 이제 젖을 빠는 행위를 통해서 부모에게 좋은 호르몬을 제공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적인 부분은 예전에 이제 지금 사회보다 이제 과거에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타주의적과 도구적인 기능이 더 많이 수행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이 두 부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동기 유형에서는 라빈의 부모가 되는 동기에서 이 네 가지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됨의 의미입니다. 부모됨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획득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본능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먹고 자고, 그쵸? 우리가 잠을 많이 못 자면 피곤하고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이런 것처럼 생존을 위한 그러한 이제 본능이 인간의 본능인데요. 획득된 동기는 내가 선택해서 가지고 오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bring to you, 너에게 갖다 줄게, 혹은 bring to me, 내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아 확장입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를 통해서 자기를 이어주는 지속감인 자아 확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은 이제 큰아이는 아빠를 많이 닮고 둘째 아이는 저를 많이 닮았는데요. 첫째 아이를 키울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냥 마냥 예쁘고 첫째 아이기 때문에 귀엽고 잘해주고 싶고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고 싶었던 반면 이제 둘째 아이를 보는데 이제 우리가 거울 느낌이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내가 나를 보는 느낌, 내가 나의 어린 시절을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이제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자기를 계속 이어주는 거죠. 자기가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고 있지만, 그쵸? 자녀가 계속해서 자기를 이어주는 지속감인 자아 확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아 확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기도 다 중요하지만요. 이것도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한 번 더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정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랑과 애정의 욕구가 충족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성애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부성애도 많지만 이제 아무래도 내 뱃속에서 같이 있었던 10달의 시간 동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제 엄마도 많기 때문에 모성애라는 이제 그런 단어가 많이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 또한 이제 모성애가 강한 엄마로서 부모가 되어서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제 감정적인 교류가 중요하죠. 정서 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교류와 상호작용,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랑과 애정의 욕구가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관심과 애정을 많이 준 아이가 첫째 아이다 보니 외모는 많이 닮지 않았지만 이제 첫째 아이와의 감정과 교류를 많이 줬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직업이 있고 이제 다른 사회 활동이 많다 보니 아이에게 부정적인 이제 정서는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춘기를 지날 때 약간의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따스하게는 이제 제가 못 만져 주었지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고 그걸 조금 지켜봐 주었더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도 이제 사이가 좋고 아이가 부모에게 혹은 모에게 이제 꼭 같이 있고자 그쵸, 그러한 욕구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획득된 동기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선택한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쵸? 감정적인 교류와 사랑을 통해서 사랑과 애정의 욕구가 충족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사회적 지위 획득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의 지위에 기대되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이제 자녀를 키워가면서 부모의 지위에, 부모라는 지위에 부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모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되겠죠. 그냥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아닌, 그쵸. 그냥 이제 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한 남성으로서, 아니면 하나의 사회적인 이제 우리가 성격을 가진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인이라고 하겠지만 사회적인 지위 중에서 부모라는 엄마 아빠라는 그런 이제 이제 그런 지위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의 지위에 기대되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이를 보호해야 되고 아이를 존중해야 되고 아이의 발달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의 획득입니다. 네 번째 성취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제 획득한 동기였기 때문에 성취를 했다. 부모는 자녀를 가졌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모됨의 의미에는 본능이 아니라 획득된 동기이기 때문에 자아의 확장, 그쵸? 사랑과 애정의 욕구, 사회적인 지위 획득, 성취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지도와 권위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부모가 통제를 하거나 아이에게 무언가를 실행시키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함으로써 이러한 욕구의 일부를 충족시킵니다. 이제 저 또한 이제 예절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을 강요는 아니죠. 좀 이렇게 긍정적인 상호작용 하려고 노력을 하죠. 뭐 인사야 잘하면 엄마가 이제 칭찬받는 거야. 인사 잘하면 엄마가 좋은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엄마 복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위에 대한 사회적 욕구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가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습득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는 부모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와 권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지도와 권위를 가졌는지,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지도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희열과 행복입니다. 자녀를 가짐으로써 누리게 되는 부모의 만족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창조적인 희열이자 행복감이며 희생이 내포된 높은 수준의 미적 정서입니다. 이제 그래서 희열과 행복은 자녀를 가짐으로써 누리게 되는 행복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엄마라고 얘기할 때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혹은 아이가 이제 아팠다가 나을 때 그리고 아이가 미소 지을 때 그런 것들은 모든 이제 희생이 내포된 수준 높은 미적 정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상을 받았다거나 아이가 소통을 잘한다거나 아이가 엄마를 이해를 잘한다거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를 가짐으로써 누리게 되는 부모됨의 만족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맞죠? 창조적인 희열이자 행복감이며 희생이 내포된 수준 높은 미적 정서이다. 행복감이며 그쵸? 창조적인 행복감이며 정서이다. 요거 희열과 행복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여 이제 발달과 증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모의 개인의 성장 및 발달이 증진됩니다. 자녀의 역할 모델, 롤 모델로서 끊임없이 자아 성찰과 발전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제 발달을 증진시키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부모 개인이 이제 이렇게 집에서 있고 TV 보는 거 좋아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고요. 부모가 책을 많이 읽고 부모가 활동적이고 부모가 매사에 긍정적이면 아이도 똑같은 성향을 이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의 울타리에서 같은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 증진될 때 우리가 아이의 이제 성장과 발달도 증진이 된다. 그리고 자녀의 역할 모델, 롤 모델로서 끊임없이 자아 성찰과 발전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가진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더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고 아이가 어디 하나가 아프면 이제 우리가
의학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역할 모델로서 끊임없이 내가 이게 지금 맞는 행동인가?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볼 것인가? 하는 이제 자아 성찰과 발전하게 되는 기회를 가진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부모됨의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7가지죠. 네, 그쵸. 잠시만요. 네, 7가지 부분. 네, 부모됨의 의미에서 자아 확장인 부분, 사랑과 애정의 욕구, 사회적인 지위 획득, 성취감, 지도와 권위, 희열과 행복, 발달 증진. 이렇게 7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하고요. 요거는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주차 1교시 수업 부모됨에서 부모됨의 의미 3번째 챕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